전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중국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읍내의 한 교차로에서 5톤 트럭과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3살 A씨와 50대로 추정되는 승객이 숨졌습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 눈꾸미 캠페인 종료를 며칠 앞두고 목표치인 100도를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79억 원은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전북도 선관위가 지지 호소 인사장을 발송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중국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검사 결과 다행히 우한 폐렴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혹시나 질병이 전라북도에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50분쯤 우한 폐렴이 의심된다며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전날부터 고열과 기침 등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북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 7일부터 6일 동안 중국의 견학차 우한시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검사 결과 우한 폐렴이 아닌 A형 독감으로 밝혀지면서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다행히 우한 폐렴은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시민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방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쉰다거나 무조건이야 참 막는다거나 이러면은 더 시민들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주의 단계로 설정하고 시, 군과 의료기관에 환자의 우한시 방문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확산될 때를 대비해서 각급 의료기관들의 선별 진료소 기능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고열과 복통 등을 동반합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나 보건소를 통해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23일 새벽 1시 반쯤 고창군 읍내의 한 교차로에서 5톤 트럭과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3살 A씨와 50대로 추정되는 승객이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53살 B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선관위가 지지 호소 인사장을 발송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예비 후보들이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 씨가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과 손을 맞잡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난임수교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내도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남원시는 작년까지 최대 5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1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시술 종류와 나이별로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은 뒤 신청자와 보호자 신분증을 챙겨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더 많은 난임 가정이 혜택을 받아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처음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고인돌박물관에 배치한 중국 출신 33살 유연 씨는 앞으로 중국어 통역과 안내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김재 씨와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올해 지평선 축제를 널리 알리고 김재 씨와 기업을 홍보하는 논그림, 즉 파마트를 벽골제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편의점에서 파는 간편식의 품질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김제 농특산품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더 좋은 지역 농산물을 좀 가지고 김제 씨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장 담그기 체험과 장독대 분양 행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 간장은 장류 장인들이 6달 동안 숙성해서 돌려줍니다. 체험을 하려면 다음 달 21일까지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재 씨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올해부터 5년 동안 362억 원을 들여 진행될 계획입니다. 누후 상수관 교체와 누수 복구, 상수도 유지관리 시스템 등의 사업들이 이뤄집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려 상수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관광지나 숨은 미당과 같은 따뜻한 소식들을 SNS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남원 지역의 매력을 전국 각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시청회의실에서 2020년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열고 온라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은 1년 동안 다양한 시정 소식과 문화, 축제, 명소 등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또 현장 취재를 통해 남원의 매력을 남원시 블로그와 SNS를 통해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남원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지역에는 아름다운 섬진강과 강천산, 메타세콰이어 길을 비롯해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요. 순창의 사계절 풍경을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하프 오픈탑 시티투어 버스가 오는 3월부터 운행될 전망입니다. 순창구는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 올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최근 군청 광장에서 황숙주 순창군수 등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 풍경버스라는 이름의 하프 오픈탑 시티투어 버스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하프 오픈탑 시티투어 버스는 순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차 안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버스 뒷칸 전면이 개방된 차량입니다. 버스에서 새로운 느낌과 시각으로 순창의 사계를 느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문학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한국문인협회 정읍시 지부 신임 지부장에 강광 전 정읍시장이 취임해 지역 문학인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정읍시 지부는 신임 지부장에 강광 전 정읍시장이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광 신임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인들 간 만남과 화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사기 정읍시장을 역임한 강광 지부장은 지난 2016년 월간 한맹문학에서 제정한 이달의 신인상 15분에 당선됐습니다.
협회가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또 문인들이 글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창작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읍의 문인협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모금 현황을 알리는 전북 사랑의 온도탑 눈금이 캠페인 종료를 며칠 앞두고 목표치인 100도를 넘겼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총 79억 1,600만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탑 눈금이 101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눈금이 1도씩 올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79억 원은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모금회에 따르면 캠페인 종료 이틀 전 온도탑 눈금이 100.1도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올해 모금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 구제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원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집니다. 피해 구제의 민원을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명절 소비자 민원은 설날에는 105건, 추석엔 171건 등 모두 176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상담 문의는 전북도 소비생활센터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 하면 됩니다. 고창군과 고창교육지원청이 갯벌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람사르 고창갯벌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고창갯벌 생태교육과 자연체험학습 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창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가운데 핵심이고 람사르 습지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읍시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사업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입업인, 입업 후계자, 독립가, 생산자 단체 등이며 오는 2월 14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등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읍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1년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0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설 연휴 기간 내내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내리는 궂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나 좋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산을 챙겨야 하는 날들이 많은데요. 일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우산을 챙겨야 하는 날들이 많은데요. 연휴 첫날인 금요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구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귀경길 오르실 때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